열심히만 사느라 행복을 잊은 나에게. 1. 부정적 감정에 무너지지 않기.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국적으로 칭찬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다. 그 영향이었는지 엄격한 훈육보다는 칭찬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다. 칭찬하기 유행이 한 차례 전국을 휩쓸자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칭찬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나쁜 칭찬도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칭찬이 고래조차 춤추게 하기는 했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보다 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과정이 아닌 결과에만 한정된 칭찬을 한다면 그렇게 생긴 긍정적 감정은 때로 해로울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성과나 성취에 대해서만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면 앞으로도 계속 잘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성공하지 못할 때는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위험한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반면 나쁜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도 때로 이로울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통해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나중에 비슷한 위험이 닥쳤을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어떤 일에서 실수를 했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는 나로 생각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는 단순히 일이 잘못됐구나 하고 사건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된다. 누구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하는 연습이다. 그리하여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2. 일상적 스트레스와 불행을 구분하기.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예민할 때는 며칠만 지나면 사소해질 일도 인생 전체가 불행해진 것처럼 크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불행이라고 이름 붙여 거대해 보였던 일이 사실 단순한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가 많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화재 감지기 같은 역할을 한다. 감지기가 큰 화재에 미리 대비하게 해주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부정적 감정에 휩쓸려 완전히 고장나 버리기 전에 충분히 쉬어주라는 메시지를 준다. 화재 감지기가 울렸다고 해서 전부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스트레스 역시 우리가 더 큰 불행을 맞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돌보도록 미리 신호를 보내줄 뿐이다. 그러니 일상적 스트레스와 불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쉽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내렸던 부정적 판단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해보자. 행복으로 가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을 마주칠 때마다 세상이 끝났다고, 나는 망했다고 매번 확대 해석하면 원하는 곳까지 도착할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나의 해석과 태도임을 잊지 말자. 3.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잃지 않기.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그의 나이가 은근히 신경 쓰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오랜 잠언을 떠올려 보지만 역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걸까? 나이에 얽매여야 하는 문화의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도 그 속에 깊숙이 녹아 있었나 보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벌써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부끄럽지만 이런 식의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고 만다. 마치 학생 때부터 시작된 성적순 줄수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다. 남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하며 더 좋은 몸매를 유지해야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갖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과 육아 시장에 들어서야 하며 중년기에는 너무 늦지 않게 내 자식을 결혼시켜야 하고 노년기에는 남들처럼 손주를 봐야 하는 숨막히는 달리기. 이런 분위기에서 그 누가 경쟁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을까? 경쟁력이 곧 존재 가치가 되는 사회. 승진이나 이직 혹은 퇴사 같은 개인적 차원의 상황 변화로는 이 거대한 경쟁의 난리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단지 이곳의 경쟁에서 저곳의 경쟁으로 넘어갈 뿐.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노력일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나의 가치 전부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신의 존재 가치의 기준을 바깥에만 두지 말고 내면에도 두어야 한다.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면접에서 낙방하더라도 나에겐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용기가 있어 하는 식으로 말이다. 비교에는 끝이 없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릴 때부터 평가받는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는 늘 타인의 삶을 힐끗거리며 자신의 길을 의심한다.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은 조금 더 늦게 해도 좋았을 걸 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기혼자들과 자신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한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은 괜찮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다만 그 생각에 지나치게 매어 나만의 속도를 잃지는 않았으면 한다. 누구보다 빠른 성공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완벽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향해 갈 수 있기를. 4. 비극적 상상에 갇히지 않기. 낯선 사람들이 많은 모임이나 업무 미팅을 가기 전에는 꼭 그 장면을 미리 상상하는 버릇이 있다. 당연하게도 현실은 내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니 미리 준비한 말 같은 건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괜한 헛수고를 한 셈일 때가 많다. 그럴 것을 알면서도 종종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는 새 이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곤 한다. 다가올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려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좋다.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이고 나는 관객이라고 상상해보자. 즉,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재빨리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과 생각을 분리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렵다면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깐깐한 탐정에 빙의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가? 라고 말이다.
용기란 어떤 두려움도 없이 과감하기만 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겉보기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지 누가 아는가. 어떤 일 앞에서 전혀 두렵지 않다면 그건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나의 선택 뒤에 따를 어려움을 알기에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자전거 여행가 차백성 씨가 한 말을 좋아한다.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앞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 뿌리 같은 장애물을 보면 덜컥 겁이 나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이라고. 그럴 땐 과감하게 확 지나가 버려야 되레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지나친 상상을 할 때 용기를 잃기 쉽다. 그러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히기 전에 그냥 해보자. 생각을 줄일 것, 두려움이 용기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할 것. 용기란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섭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